연산군에게 생전복을 바친 유자광을 탄핵한 처세의 달인 윤은보. 1장. 김천 두매의 소년 스승을 아버지처럼 모시다. 1468년 경상도 김천 지례면 교리의 한가옥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기시 첨정 윤원의 아들로 태어난 윤은보는 빽도 없고 화려한 외척도 없는 집안 출신이었다.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다행히 고향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반곡장지도 고려가 망하자 조선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하고 낙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던 선비였다. 어린 윤은보와 벗서질은 이 스승을 친아버지처럼 섬겼다. 우리를 낳은 분은 부모이지만 우리를 사람답게 길러준 분은 선생님이시다. 아들 없는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두 제자는 친아들의 예로 3년 심효살이를 자청했다. 심효 중에 아버지마저 병석에 눕자 윤은보는 달려가 허리띠도 풀지 않고 간호했다. 아버지 병환이 나아지자 다시 스승 묘소로 달려갔고 결국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두 묘소를 함께 모셨다. 초하루와 보름이면 어김없이 스승의 묘를 찾았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훗날 조정에까지 알려져 양효의사 정려각이 세워졌다. 경북 김천에 지금도 그 현판이 걸려있다. 1494년 27의 윤은보는 별시문과에 급제해 사관으로 발탁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그 사관들이 윤은보를 가장 신랄하게 평가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것이다. 2장. 전복 한 상자가 불러온 파란. 1499년 사간원 정원이 된 윤은보 나이 32이었다. 정원이란 글자 그대로 바른말을 하는 자리였다. 발단은 전복 한 상자였다. 당시 유자광은 무소불위의 권세가였다. 서자 출신으로 이 시대의 난을 진압하며 출세한 이 인물은 권모술수에 능해 조정을 주물렀다. 그런 유자광이 함경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각 관할을 닥달해 생전복과 굴을 거두어 들이고 와서는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나 윤은보의 눈에 그것은 노골적인 아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신하로서는 사사로이 진상하는 예가 없습니다. 유자광의 진상은 반드시 다른 정실이 있을 터이니 국문하시기를 청합니다. 연산군이 부드럽게 받아쳤다. 유자광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좋은 물건을 보고 바치고 싶었을 뿐이리라. 윤은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흘 뒤 또 아래고 상소까지 올렸다. 결국 유자광의 도총관 직책이 교체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윤은보의 승리였고 동료들은 그를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전복 한 상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6년 후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화되면서 반격이 시작되었다. 연산군은 춘추관의 명에 6년 전 기록을 꺼내오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유자광의 전복 상납은 죄가 아니다. 탄핵한 자들에게 반드시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니 실정을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고문하라. 논리는 황당했다. 나이든 유자광이 굴 따위로 무슨 은총을 기대하겠는가. 탄핵한 자들이 서자 출신 유자광을 신분으로 업신여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의금부 판결이 내려졌다. 윤은보는 장 70대에 해당한다. 6년 전의 용기가 죄목으로 둔갑했다. 이 뼈아픈 경험은 이후 윤은보의 처세를 결정지었다. 바른 말을 했더니 6년 후에 죄인이 되었다. 권력이 바뀌면 어제의 충언이 오늘의 반역이 될 수 있었다. 3장. 살아남기의 기술 3번의 사활을 뚫고 1506년 중종 관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났다. 윤은보는 새 시대에도 살아남아 이번엔 연산군 일기 편찬에 참여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리, 또 그 자리였다. 이후 조선 조정에는 사화가 연이었다. 갑자사화, 기묘사화, 신사무호. 사화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광조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기묘사화로 숙청되었다. 조정은 피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조참판,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두루 거친 핵심 요직의 윤은보가 단 한 번도 사화에 연루되지 않았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림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서 살아남는 거야? 몸살이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그러나 윤은보의 입장에서 보면 전복 사건으로 6년 후에 죄인이 된 경험, 그것이 그를 바꾸었다. 김효사화 때 조광조 편에 섰다면 아마 그도 사약을 받았을 것이다.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었다. 한편 1509년에는 대마도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계획조약을 어기는 일본 거류민들을 단속했고 1513년엔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가 해안 방비 실태를 낱낱이 임금에게 보고했다. 해안 성벽이 흙으로 축성하여 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군사들이 번방 교체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행정가. 사관도 이 점만은 인정했다. 업무에 밝고 막힘없이 환히 통하고 상세하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는 큰 가뭄이 들자 목욕 재개하고 기우제를 올렸는데 40리에 걸쳐 비가 내렸다. 백성들은 감탄했고 병조판서 시절엔 군졸들이 그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에게는 처세의 달인으로 비쳤지만 백성들과 군졸들에게는 인심 좋은 어른이었다. 사장. 영의정의 10년 그리고 침묵. 1537년 윤은보는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다. 나이 70이었다. 27의 과거 급제, 32의 전복 사건으로 이름을 날리고 6년 후에 그 전복으로 죄인이 되고 세 차례 사화를 용케 피하며 수십 개의 직책을 거쳐 마침내 정승의 자리.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영의정이 되고 이듬해 권신 기만로의 추종 세력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심원광, 심원경, 권예 등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은보의 입장은 현실적이었다. 간용을 제거한 지 이미 오래인데 추가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 마지못해 다른 사람을 모두 추가 논의한다면 조정이 어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숙청의 칼을 너무 넓게 휘두르면 조정이 혼란에 빠진다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결국 핵심 3명은 파직으로 마무리되었다. 1543년에는 왕명으로 대전 후속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성실하고 꼼꼼한 행정가의 면모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 그러나 사관의 북끝은 냉정했다. 정승 노릇한 10년 동안에 정책을 건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되 스스로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처세의 달인은 동시에 현상 유지의 달인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만년에는 비첩에게 혹하여 청탁을 좋아하게 되었다. 시정에 하찮은 백성까지 윤은보의 집을 통해 청탁을 넣을 수 있었다. 사관은 탄식했다. 굽은 벼슬 아치는 젊어서의 호평을 늙음하게 노욕으로 잃고 만다. 5장. 1544년 7월 한 사람의 끝. 1544년 7월 5일 영의정 윤은보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7세. 사관의 졸기는 가혹했다. 살아서는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어진 사람을 청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같은 졸기 안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천성이 자상하고 깨끗하며 여러 번 변고를 겪었어도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공정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을 살았고 세 차례의 사화를 겪었고 기만로의 전행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역모에 연루되지 않았고 불의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조광조처럼 불꽃같이 맞서지는 않았지만 유자광을 탄핵했다가 6년 후 죄인이 된 젊은 날의 기억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강직하지도 않고 비열하지도 않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 지금도 경북 김천지례면 교리의 정력악에는 2장의 현판이 걸려있다. 왼쪽에 저류의사 윤은보 지문, 오른쪽에 남계의사 서질지문. 스승을 위해 심효를 살고 까마귀가 향압을 물어다 주었다는 그 효자의 이름이다. 처세의 달인이니 몸살이기만 했느니 비난받았던 윤은보. 그러나 그 현판 속에 그는 어린 시절 스승의 무덤 옆에서 밤새 바람을 맞으며 기도하던 그 마음 여린 소년이었다. 인간이란 참으로 복잡한 존재다. 한 사람 안에 그 소년과 그 영의정이 모두 들어있다. 윤은보의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고 영의정 홍원필이 지은 신도비가 묘 앞에 서 있다.
비문에는 젊은 날 연산군의 뜻에 맞서 상소를 올렸다가 좌천당한 이야기가 씌어 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읽은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그를 위태롭게 여기면서도 귀하게 여겼다고. 그 위태로움을 겪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 윤은보의 77년이었다.